쌤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빛에 대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빛이 그렇죠. 합성이 되더라. 그러면서 물체의 색을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살펴봤다면, 자, 오늘은 이런 빛이 반사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빛의 반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빛의 반사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정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직진하던 빛은 직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직진하던 빛이 어떤 물체에 탁 부딪히게 되면 진행 방향을 바꿔서 되돌아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빛의 반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준비했거든요. 자,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는 빛의 선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때 우리 입자 쓰잖아요. 입사, 빛, 광, 선이라고 해서 입사광선이라고 해요. 들어가는 빛의 선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물체에 지금 탁 부딪히게 되면 진행 방향을 바꿔서 나아가게 되죠. 그걸 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런데 물체와 딱 수직이 되는 선을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것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도, 법선과 반사광선이 이루는 각도를 봤더니 그 각도가 같더라는 거예요. 즉,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반사 법칙이다 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그렇죠. 이 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얘는 우리 주변의 거울이에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고요. 사과를 하나 뒀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전등을 켜뒀습니다. 빛이 있고 물체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물체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빛에서 맞아요. 지금 물체로 빛이 갔고 빛이 직진하게 될 거예요. 사방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선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직진 쭉 하다가 거울이라는 물체를 만나면 그렇죠. 반사 법칙에 의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각도로 방향을 바꿔서 다시 진행하게 되죠. 그 빛이 사람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물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빛이 반사되어 왔구나 라고 인식하지 못하고요. 자기가 보고 있는 상태의 쭉 연장선상에 그 물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 친구들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반사된 빛을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울 반대편에 나와 똑같은 상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흔히 사용하고 있는 거울을 우리는 평면 거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평면 거울 볼 때 딱 내 얼굴을 보면 내 얼굴과 정확히 대칭인 위치에 상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거울을 멀리하면 거울과 상의 거리도 멀어져요. 크기는 어떤가요? 동일한 크기를 볼 수 있죠. 즉 상의 크기는 바로 물체의 크기와 동일하고요. 거울과 물체의 거리가 거울과 상의 거리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평면 거울의 특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평면 거울을 많이 사용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평면 거울 말고 딴 것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 그러면 볼록 거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볼록 거울은 표면이 볼록해요. 그래서 입사한 빛을 보면 그렇죠. 반사 법칙에 의해서 반사되는 빛은 사방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보이는지 먼저 볼록 거울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사과 하나를 두고요. 선생님 볼록 거울을 탁 뒀습니다. 자, 그리고 사과를 점점 뒤로 빼면서 봤더니 상이 어떻게 돼요? 상이 점점 작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바로 선상을 보죠. 이거 우리 주변에 어디에 많이 쓰냐면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아주 동그랗게 볼록한 거울이 모서리에 걸려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용도는 이 볼록 거울은요 좀 작게 보이지만 넓은 면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시용 거울이나 혹은 자동차 측면 거울을 보면 보다 넓은 면적을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런 볼록 거울을 활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볼록 거울을 통해서는 항상 물체보다 작고 바로 선상을 볼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록한 게 있다면 오목한 거울도 있겠죠. 자, 이 오목한 거울을 먼저 빛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보면 먼저 빛이 입사했다가 반사되는 모양이 하나로 모이든 선으로 보여지게 돼요. 자, 어떻게 보이는지 거울로 한번 볼게요. 거울을 먼저 다 가져다 댔어요. 자, 그럼 가까이 뒀더니 어떻게 돼요? 원래 물체의 크기보다 상의 크기가 훨씬 크고 똑바로 서 있네요. 아, 이거 언제 쓰냐면 우리 치과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조그만한 거울로 치아를 확대해서 보죠. 혹은 우리 친구들 화장용 거울 같은 거 보면 그냥 얼굴을 갖다 대는데 이만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다 오목 거울의 효과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울을요, 멀리 점점 이동하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 하나 나타나는데요. 오목 거울을 멀리 가져다 가면 상이 거꾸로 뒤집히고요,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작고 거꾸로 선된 선이 보이기 때문에 멀리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이런 오목 거울의 경우에는 가까이 상을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먼저 평면 거울, 어떤 상의 특징인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볼록 거울과 오목 거울은 어디에 활용하는가 정도를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이었습니다.